네, 국회에 이른바 온종일 돌봄 법안이 발의되면서 각 학교에서 주관하던 돌봄 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돌봄 전담사들은 공적 영역에 있어야 할 돌봄 교실이 민영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 파업까지 예고했네요. 자세한 내용 돌봄 전담사 중에 한 분이세요.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박미라 씨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자, 돌봄 전담사들이 금요일이죠. 금요일 내일 모레 이 전국적으로 파업에 돌입한다. 이런 걸 예고하고 있는데 온종일 돌봄 법안이 발의가 되면 돌봄 전담사들에게도 네. 박미라 선생님, 박미라 선생님. 네. 저 연결이 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다시 연결이 되면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민주당,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의원이 그 이른바 온종일 돌봄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하지만 전국의 돌봄 전담사들은 이 법안 자체가 오히려 공적 영역에 있어야 될 돌봄 자체를 민영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좀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금요일에 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는데 관련한 내용들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라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박미라입니다. 네. 자, 돌봄 전담사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거죠? 예, 방과 후에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돌봄교실에 오게 되는데 출석 체크를 시작으로 해서 학교별로 이제 돌봄 선생님들이 월간 계획서를 작성한 게 있어요. 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처럼 나눠 가지고 프로그램 활동을 하고요. 방과 후 수업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을 보내고 끝나고 오는 아이들도 체크하고 중간중간에 학부모 상담도 하고 행정 업무도 하고요. 이제 기가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돌봄 교실 청소도 하고 요새는 매일 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미라 선생님은 이 일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예, 저는 4년 정도 됐습니다. 4년 정도. 그 네. 학교마다 돌봄 전담사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예, 최소 1명 정도 근무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에 네. 따라서 다른데요. 최대 9명이 근무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2명에서 4명 정도 근무를 합니다. 네. 이렇게 도내 전체로 하면 모두 몇 분이나 되세요? 어, 전북 도내에만 735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실례지만 고용 형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2004년 처음에 돌봄 교실이 시작될 때는 학교장 체험이었다가 점차 위탁으로 바뀌었었거든요. 네. 근데 2018년부터 이제 교육청 소속으로 바뀌어서 현재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 파업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돌봄 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법 통과를 막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범정부 통합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국정 과제로 내세우면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이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네. 이 법은 현재 시도교육청 소관인 초등 돌봄 교실을 지자체 단체장이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네. 근데 이 문제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봄 선생님들의 고용 불안이 있고 돌봄의 또 질을 하락시키는 일이라 저희가 파업을 해서 막아야 되는 일이고요. 둘째는 저희가 4시간만 근무를 하다 보니까 돌봄 운영에 대한 행정 업무를 이제 선생님들이 맡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갈등이 좀 커져가지고 저희는 저희 업무를 전적으로 돌봄 전담사가 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근무 시간 연장 부분들과는 별개로 어쨌든 법안 통과 저지 이게 일차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가장 큰 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소속이었다가 지자체 소속으로 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럼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온종일 특별법 내용에는 예전에 지금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별로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돌봄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지자체 단체장이 이렇게 구축을 해서 보육을 담당하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교원 단체 같은 경우는 교사의 돌봄 업무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과 보육을 구분해서 학교에서는 교육을 하고 돌봄은 지자체로 완전히 이관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교육과 보육을 분리해서 보육 부분은 지자체로 완전히 이관하고 따라서 네, 돌봄 교사들도 보육 관련이니까 지자체로 이관해라.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만약에 이관이 됐을 경우에 뭐 기존의 업무 성격이나 돌봄 장소 뭐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도 있습니까? 예, 학교가 이제 장소를 제공하고 돌봄 교실은 그대로 학교에서 운영이 되는데 이제 지자체장이 하게 되면 학교 내에 돌봄 교실은 있지만 돌봄 아이들은 그 학교 학생이 아니고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는 그 지역 주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제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눈치가 네.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자체가 민영화를 예고하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셨더라고요. 이유는 뭡니까? 예. 온종일 특별법 내용 중에 국가 또는 지자체는 돌봄 시설의 설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곧 민간 위탁을 허용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현재 서울 키움센터가 마을 돌봄의 대표적 사례인데 대다수는 민간 위탁이 되고 있고 일부만 구청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서울 키움센터요? 네. 여기가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돌봄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된 사례인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실제 내용을 뜯어보니까 민간에 네. 위탁이 되더라? 예. 네. 그리고 이제 구청 직영으로 선생님들이 거기서 일한다고 해도 1년 계약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네. 무기계약직에서 이게 바뀌는군요, 신분까지. 예, 맞습니다. 네. 지금 6일에 파업을 예고한 곳이 전북만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같이 파업이 진행됩니까? 예, 맞아요. 전국에 한 13,000여 명의 돌봄 전담사가 있는데 한 절반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관련한 협상은 좀 누구와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이 협상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청은 대화할 생각조차도 없고 지난주에 교육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했어요. 근데 네. 파업을 막기 위해서 그 노조 요구 논의할 협의체를 꾸려 볼 테니 파업을 멈춰달라 이렇게만 요청이 왔었고 지자체 이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저희들은 이제 임금 인상이나 교사가 되려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온종일 보육을 제공하고자 시간제 폐지와 근무 시간 확대 그리고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막아내기 위해서 학부모들과 이제 아이들을 위한 돌봄교실을 지켜내기 위해서 파업에 나서니까요. 학부모들의 그 지지와 더불어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돌봄 전담사 중에 한 분이시죠.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박미라 씨 만나봤고요. 이어서 이른바 온종일 돌봄 법안을 발의한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연결해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강민정 의원 안녕하세요. 강민정 의원.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지금 이른바 온종일 법안, 그러니까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을 발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모양인데 법안의 네, 핵심 네. 내용이 일단 어떻게 됩니까? 사실 그동안 이게 우리나라의 돌봄이요. 이 체계가 없었어요. 네. 여가부에서 일부 하고, 보건복지에서 일부 하고, 교육부에서 일부 하고, 마을에서도 하고.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사회가 변화돼서 이 돌봄이 더 이상 부모님 개인의 문제로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이거를 공적으로 좀 국가가 나서서 돌봄을 마치 학교나 이런 공적 이 교육 체제를 만드는 것처럼 국가가 나서서 공적 돌봄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고 한 16년 동안 돌봄이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되어 왔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교사는 교사대로, 돌봄 전담사는 전담사대로 되게 어려움이 많았고 돌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요구해 왔었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사회적인 논의들이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서 제대로 된 돌봄에 대한 법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취지 자체는 공적 돌봄 체계를 만들어 보자, 법적 근거를 그렇죠. 만들자 이런 네네. 말씀이신데 앞에서 네네. 저희가 돌봄 전담사 인터뷰를 좀 해보니까 걱정이 네네. 많으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렇죠. 네, 민영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네요. 근데 제 법안에는 사실 민영화 내용은 들어있지 않아요. 전혀 들어있지 않고 이제 우려를 하시는 거죠. 근데 네. 사실 제가 이제 이 법안을 만들 때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어떻게 공공적 돌봄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아예 이 돌봄 체계 운영 책임도 국무총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까지 제가 이제 법안 내용에 했고, 또 지금 이제 돌봄 전담사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고용 안정 문제, 이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왜냐하면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돌봄의 질도 사실은 그 일을 하시는 종사자들의 어떤 질을 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돌봄 전담사 분들의 고용 안정이나 이런 것도 되게 저는 중요한 문제를 봤죠. 근데 네. 제 법안이 이제 큰 틀에서 국가의 공적 그 돌봄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행정적인 운영 책임은 이제 지자체가 이제 담당하는 이런 이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자체로 이관되는 건 한 해 딱 한 번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일회적으로.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민을 하다가 이게 일회적으로 적용되는 건 법안에 담기보다는 시행령을 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사실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제 법안이나 권지승원 법안이 나오고 또 돌봄 전담사님들의 의견도 또 활발하게 개진이 되고 이게 사회적인 토론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분들의 고용 안정과 승계 문제 같은 경우는 법안에 좀 넣어서 강력하게 또 보장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런 네. 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죠. 일단 돌봄 전담사 분들의 좀 걱정 이런 것들은 좀 잘 알고 계신 것 같네요. 그럼요. 저는 네. 고민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근데 실제 앞에서 좀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게 네네.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에 네네. 이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제 법안은 뭐냐면 이게 음. 이제 국가가 공적으로 운영하는 사실상은 저는 상당 부분은 직용이 돼야 된다고 봐요. 네. 마치 학교가 전국에 흩어져 있지만 학교별로 학교 운영, 교육을 위해서 필요된 예산은 사실은 국가 예산으로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는 돌봄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사실 생각을 하죠. 다만 약간 이제 그 돌봄 같은 경우 저연령층 저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네. 예를 들어서 마을 돌봄이나 이렇게 조금 더 소규모 단위로 할 수 있는 그런 요구는 저는 부모님들이 가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막아놓는 구조는 아니어야 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공적인 그 운영 방식을 예산이나 뭐 인력 고용 형태나 이런 것들은 공적인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는 게 네. 저의 법안의 문제의식이었어요. 그 법안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그러니까 관련 예산 같은 경우에 지자체 재정 네. 자립도와 국가가 관계없이 예산을 네. 책임지고 제가 이제 법안에 지자체 간의 편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책임을 중앙의 그 온종일 돌봄 위원회라는 걸 두고 거기에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의 안을 넣어놨죠. 그렇군요. 네네. 이 사실 걱정하는 것 근데 중에 사실은 네. 그 고용 불안 이게 어려움을 제가 많이 알거든요. 네. 전담사분들이 그동안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어렵게 투쟁해서 이제 무기계약직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로 가면 이게 혹시 민영화의 길을 터주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신다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네. 그렇게 가지 않도록 저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토론을 좀 하고
법안에서 만일 경우 미비하고 길이 또 열리는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 저는 네.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맞다 그렇게 보죠. 네. 서울 키움센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서울 키움센터는 이제 서울시에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건 별개로 돌봄이죠. 교육청에서 예. 운영했던 돌봄센터가 아니고. 예, 전혀 네. 다른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키움센터 만족도가 또 높더라고요. 그건 또 별개로 필요한 영역일 수 있고 일단 국가적 아니, 저는 차원의 이제 공적 그런 거를 돌봄 다 체계. 통합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네. 이제 막 여기저기 부처별로 갈갈이 찢어져서 음,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돌봄이.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는 이제 학교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할 때 통일된 어떤 시스템으로 안정적으로 가잖아요. 네. 학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국가가 사회가 책임져줄 단계에 맞다. 그동안은 이게 알겠습니다. 부모한테만 갔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통합적인 어떤 그 돌봄 시스템을 만드는 고민을 하고 그 출발선으로 이제 이런 법안 같은 것들을 네. 제안을 한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뭐 취지라든지 배경은 충분히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네. 예, 좀 돌봄 전담사들의 우려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 충분히 소통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지난 10월 28일 날 사실 저희 의원실에서 주관해서 그 뭐 교사 돌봄 전담사 학부모님들 직접 당사자들 다 모시고 토론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몇 가지 이렇게 완전한 이 의견의 일치는 못 봤지만 애들 중심으로 하자. 그다음 교사나 학교 부담 줄이자. 그리고 네. 돌봄 전담사들 노동 조건 개선하자. 알겠습니다. 이런 알겠습니다. 정도에 네. 대해서는 합의가 어느 정도 됐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었어요.